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학의 개념 설계입니다. 늘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저 스스로도 좀 짜증이 납니다만, 우리가 문헌정보학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많은 사람이 그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문헌정보학이 구태하거나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학문의 종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도 담겨 있고, 현재 취업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기술적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개념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계면 설계지 개념 설계는 뭐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는다 할 때 집을 설계해 달라고 하더라도 아마 건축사는 물어볼 겁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왜 그런 집을 만들려고 하느냐, 무슨 집을 만들고 싶으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건축주는 내가 방이 몇 개 필요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난 이 집에서 나의 그 노후를 보내고 싶어 라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조금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 라든가, 이 집에서는 취미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개념 설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 비전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도서관학이 문헌정보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성장해 왔는데 도대체 문헌정보학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지? 그 답이 실은 사람들마다, 아니 그 소위 교육자들을 만나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좀 오래된 선생님들은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곳이야. 그럼 사서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럼 대학 신입생과 같은 얘기들을 자꾸 나눕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고 하는 사람? 그게 암암리에 일반 사회에 심지어 공부할 학생, 가르치는 교수진까지도 똑같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죠. 아니야, 문헌정보하고 정보처를 하고 정보 서비스를 얘기하고 별별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서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듣는 순간 백화점에 있는 점원 같은 사람들, 친절하고 싹싹하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책 정리 깔끔하게 하고 정숙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여행하다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조그만 커리커처로 만들어진 그런 조그만 인형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사라는 직업도 나옵니다. 할머니가, 머리 하얀 할머니가 저처럼 돋보기 끼고 이렇게 내려 깔고 쉿 하는 장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도서관 사서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저게 사서구나. 그 사서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저 호숫가에 떠는 백주를 봐라.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발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을 저으면서 자기 몸을 띄우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특히 이렇게 대민 봉사가 많은 직업들이 그 뒷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문헌정보학과는 분류 목록을 해. 분류 목록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실제로 도서관에 알바생들을 데려다 시키다 보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수군대는 말이 뭐냐면 분류 목록은 나도 하겠다입니다. 옆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분류 목록하는 과정을 보니까 책이 들어오면 무슨 큰 책을 하나 뒤져서 번호를 찾아서 기입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고민스럽지도 않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는 소위 말하는 클러리컬 워크이라는 거죠. 서기 일 같은 거.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칠 때 뭘 가르치지? 분류 목록의 어려운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규칙도 가르치고 분류표가 어떻게 구성됐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분류할 때 있는 사례들도 공부하고 테스트도 하고 케이스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극의 현장에 가면 쉬운 얘기로 웬만한 공공도서관 가면 800대 책이 거의 5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서도 우린 KDC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옳은 얘기인가? 100년이 넘는, 아니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발전시켰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은 도서관에는 서가가 있고 책이 있고 책을 정리하는 규칙이 있고 책을 알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술이 있고 사람들이 열람실에서 책을 이용하는 어떤 룰, 법칙, 예의, 범절이 있어. 그 책을 와서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얘기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도서관이 끌어안는 얘기들.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에서 움직이고 어떤 베이스가, 어떤 기술적, 어떤 학술적 베이스가 있지? 그래. 그럼 쉽게 들어서 분류 목록의 기술적, 학술적 베이스가 뭐지? 분류 목록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가끔 학생들이 논문을 쓰면서 분류표의 어떤 대목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수정하고 보강하는 것을 논문 주제로 삼고 논문을 씁니다. 고민이 필요하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다짜고짜 분류표 어느 대목을 끌어다가 자기가 그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서관 분류표는 장서량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우리가 어떤 장서를 얼마만큼 갖고 있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분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KDC나 DDC, LC 같은 것들이 그게 지금 프로토콜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DDC를 안 배우면 분류를 못하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KDC도 제대로 못한 애를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진짜 사서라면 KDC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나름의 분류 체계가 있어. 예, KDC, DDC가 나오기 훨씬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분류 체계, 서로 다른 목록 규칙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한 친구가, 우리가 소위 알고는 듀이라는 사람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분류표를 테이블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가져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 우리가 생산하는 출판물의 양을 보고 출판물의 주제를 보고 그걸 사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규모를 보고 그 도서관이 어느 나라에서 발전했는가를 놓고 본다면, 분류표 하나 가지고 모든 도서관이 다 나눠 쓴다고 해도 별 차별성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사서의 전문성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그 주제 영역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매뉴얼을 갖는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지 않더라도 그 매뉴얼 따라 일을 하다 보면 수행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사용설명서뿐만 아니라 조립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수행하면 답이 나오죠. 근데 간혹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사용설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사용설명서들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문해라고 하는 대목의 얘기를 할 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문해는 글을 읽고 깨우치는 거야. 이건 네 책임이야. 네가 잘 읽어야지. 아주 신중하게 읽고 네 스스로 깨우쳐야지.
그걸 문해력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써진 글이 뒤죽박죽이고 알아먹기 어렵고 그러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소위 그 컨텍스트, 맥락과 그 행간의 얘기들을 뒤집어가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가면서 아 이런 의도로 썼을 거야 유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아주 크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얘기지. 아무리 읽는 연습을 열심히 시키고 어휘력을 키워주고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건 누가 이걸 가르치지? 초, 중, 고등학교 우리가 말하는 의무교육 안에서 봐도 문해에 대한 교육은 읽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왜? 잘 정제되고 잘 만들어진 전문가들이 만든 교과서와 이미 시중에 나오는 그런 출판물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전제는 좋은 출판물이고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 글을 보면 물론 많이 읽은 친구는 글도 잘 씁니다. 그래서 그게 문해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 속에 교사들이 문해만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을 가르치면서 그 도구로서 문해가 필요할 뿐이죠. 도서관은 그런 문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분류가 중요하고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류와 목록도 문해의 한 영역입니다. 아, 이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 백화점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을 들어가고 마트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마트, 처음 가는 편의점. 처음에 약간 헷갈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이 마트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를 넘어서 위에 보면 전부 인덱스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식품 코너, 여기는 정육 코너. 그리고 생김으로 아 저기는 고기를 팔겠네, 여기는 생선을 파는구나, 저긴 채소가 있고 여긴 공산품들이 있구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도 가끔가다 물건을 찾죠. 이게 어디 있지? 자기 상상에 자기 생각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물건이 없어. 그럼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 이 물건이 여기 있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 거기 가서 그 물건을 찾는데 어느 날 가니까 물건이 없어졌어요. 왜 없지? 다 팔렸나? 알고 봤더니 물건이 옮겼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마트는 그 물건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거죠.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본 문에 서로 읽고 쓰고 지가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 아니라 마트 쪽에서도 아 사람들이 이걸 찾는 사람이 꽤 있는데 이 물건의 소재를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라는 가이드를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서였다는 거죠. 책이 어디 있는데 규칙을 만들고 규칙대로 배열하고 그 규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틀 속에서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합리적 사고로 어디쯤 있을 거야와 실제 거기 같은 물건이 놓여있는 것이 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래서 분류는 주제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주제가 중복성이 발생하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느 영역의 사람들이 많은가, 어디를 많이 찾는가에 따라서 그곳에 배치하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다 배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분류표 얘기했듯이 아, 이 분야의 분류 체계가 이렇게 바꿔야 해. 그래서 가끔 물어보다 왜? 불편하다고. 누가? 그건 그 도서관의 사정이지 KDC나 DDC 분류표가 잘못된 게 아닌데 정작 바꾸고 싶으면 어떤 도서관인지 배경 설명을 하고 이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많은데 지금 쓰고 있는 분류표가 KDC나 DDC이다. 근데 여기서 하는 분류 체계가 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좋다. 그럼 저는 수용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부분은 싹 빠지고 이 분류표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서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뭘까? 분류표? 배열하는 법?
대출해주는 방법 중요하죠. 그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이고 절차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도서관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도 그런 논리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도서관 현장에서 분류의 어려움과 목록 어려움과 서비스의 어려움들을 표준화시켰으니까 이 표준화된 걸 잘 가르치면 저 현직 사서들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다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 타이핑하는 기술, 글 잘 쓰는 기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 규칙을 익히는 기술, 절차를 배우는 기술, 그걸 배워서 내보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배워서 나간 현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은 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자기 전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답답한 거 뭐냐면 예전에 지금 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초기 대한민국에 도서관 학과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까지는 현장에 있는 사서들이 도서관 현장에 있던 사서들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교수들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분류를 잘하고 목록을 잘하고 친절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작 학과에서 가르칠 내용은 왜 저렇게 해야 하지? 왜 저런 절차를 가지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지? 고객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을까? 개선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실은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아, 내가 현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 이걸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절차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만든 규칙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현장의 환경도 우리가 보면서 아 사람들이 잘 못 찾고 있어. 우리가 방에 대한 코너에 대한 알림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 느끼죠. 전 제가 경험했던 건데 유학 시절에 학교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고 대학병원의 식당이 카페테리아가 맛이 좋고 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데 제가 좀 길치라 갈 때는 카페테리아랑 간판을 보고 쭉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제일 고생합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 왔을지 잘 모르는데 나갈 때 보면 출입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실, 뭐 안과, 내과 뭐 이렇게 다 간판은 붙어 있는데 출입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나올 때 상당히 고생을 했죠. 물론 제가 길치라서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들어가는 방법은 잘 일러주는데 들어간 사람이 되짚어 나올 수 있는 출구 쪽의 정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그런 병원들은 출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출구 이름도 잘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가 현재 일하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그 공간에 건물에 출구가 여러 개 있으면 출구에 이름표 붙은 데는 거의 드물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현관, 정문, 쪽문 소위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아름아름 그런 속에서 이해하지만 생판 처음 온 사람은 그것도 불편한 거거든요. 개념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왜 그걸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철학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분류 목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분류 목록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분류 목록이 필요하고 이 현장은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아, 절차이고 규정이라면 이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학생들이 가끔 묻습니다. 국어사전 한번 만들어 볼래? 기왕에 국어사전이 있는데 뭐하러 만들지? 아니 그 사전을 보면 불편한 점이 없을까? 나 같은 개선점이 안 나올까? 그게 서비스 디자인의 디자인 컨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네가 만든 사전의 주 고객이 누굴까? 어린아이가 보는 걸까? 노인들이 보는 걸까? 어떤 목적으로 사전을 이용하지? 그렇다면 사전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어떤 정보를 담아내고 어떤 식의 우리 알림 표시를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게 다 문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책은 이렇게 하고 정보는 이렇게 찾는구나를 배우고
도서관을 통해서. 이게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배운 것들과 도서관에서 익숙한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혀 무용지물이라면 안 되죠. 사서 선생님은 이것이 현장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현장 중에는 학교도 있겠죠. 학생은 학교와 도서관이, 일반인은 도서관과 사회가, 기술이, 문화가, 이 지역이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해력을 키워주는,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사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해를 키워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문해가 뭐지? 초중고등학교처럼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행태. 여러분 키오스크 쓰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가게에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다 있는데 그 키오스크를 볼 때마다 현기증 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잘 쓰는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게임기만 갖다 놔도 몇 분이면 게임을 잘합니다. 어른들은 백날 하려고 해도 못하죠. 왜 못할까요? 낯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과 현장은 게임의 규칙이 다르고 쓰는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하겠죠. 속도도 느리더라도. 어린아이는 그런 사전 지식이 없고 선입견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좋지만 문제는 그렇게 익숙해진 아이가 이 시스템이 좋으니 똑똑한 친구들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손 동작이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동작은 손 동작을 가까이 두는 게, 그러니까 버튼이 잘못 달렸다든가 버튼에 푸시하는 기호와 작동하는 기호가 서로 매칭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멀다든가 동작에 따라서 이 위치를 일로 옮겨준다든가 화살표 기호로 바꾼다든가 표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재설계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해주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문헌정보학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개념 설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차를 배우고 과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룰을 배우고 그 속에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이해하는, 소위 문해를 배우고 그 문해가 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확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시가 뭐야? 백날 문자로 그 어휘사전에서 뒤져서 시란 하는 몇 줄 보여줘도 답이 나올 성질이 아니고, 개념을 여러 가지 갖다 보여줘도 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시 쓰는 시간도 가져보고 시인도 만나보고 시집도 읽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것들, 그걸 찾아가는 방법들, 그게 지식, 정보, 데이터, 이 모두가 실은 우리 실생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들어가지? 우스개 얘기하나. 옛날 제가 대학 정보화계획대에서 일을 할 때 병원 자체가, 그 대학병원이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산화 직원들이 엄청 매달려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개통식 하는 날 이 친구들이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탁 깔고 했더니 문의 전화가 막 들어오는데 어느 교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가 안 들어간다 별별 소리가 나서 찾아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물어본답니다. 전원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터득한다. 혹시 전원은 연결했습니까? 전원 연결을 안 했네. 서부터 시작해서 쓰는 명령어 몇 개, 그 명령어는 전산소 직원이나 이 시스템 자체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무지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전산화를 하고 정보화를 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교육에 있는 것이고, 이용자들이 뭘 모르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용자 교육 백날 해봐. 여러분 보십시오. 학원을 가든 또는 시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부방 같은 데 가서 나 뭐 언어를 하나 배워야겠어.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겠어. 그럼 며칠 가다 마음이 왜 안 가지? 난 못 알아듣겠어. 수준이 다르고 내가 알고 싶은 것, 저 사람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안 맞는 경우, 나는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불러내고 이게 더 필요한데
저 사람들은 프로그램 속에 언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로직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면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우리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더불어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이 이걸 몰라 하니까 인스트럭터에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한다면서 독서 지도사를 부릅니다. 사사는 독서 지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사가 독서 지도를 할 역량이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 지도 얘기하면 자꾸 발 뺍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독서 지도는 문헌정보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독서 지도를 하는 이유가 뭐고 그 가치가 뭐지? 우리가 학생들이 직접 독서 지도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독서 지도사와 학생들 간에 가교를 놓고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절차를 제공해주고 문제를 제시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매뉴얼화시키고 하나의 문서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분명해지는 거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가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부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몫이고 개선해가는 게 우리 몫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고 그 외환이 해시태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 문해력이라는 거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아니 그래서 도서관의 사서가 굳이 도서관 안에만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 일반 사회에서도 문해가 필요해. 기업에 들어갔을 때 문서 작성부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선배가 만든 문서 가져다가 글자 바꾸죠.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10년 20년 돼도 양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잘못 바꿔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거 만들다 실수합니다. 발륨하고 남바 쓰고 날짜 쓰는 과정을 깜빡해버리면 1주 2주 전 숫자를 쓰고 나간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짚어보는 연습을 시키고 아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총기 관리하는 법. 되게 복잡하죠. 되게 까탈스럽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고 그것이 그 순서를 지키고 그 과정과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러주지? 그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짚어가지? 아니 현재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이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찾아내지? 문서 조직은 문서 기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지? 왜 우리는 문서가 너무 많을까? 문서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표현하지? 무엇을 담아내지? 소위 말하는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치 낮게 하나 놓고 우리는 메타데이터도 배워야 해, 모두 배워야 해, 모두 배워야 해. 그게 아니라 이 모두가 절차적인 문제이고 수행의 문제이고 목적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이고 문해의 문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가 도서관의 사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과는 사설을 양성하는 것이고 사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들의 문해를 위해서. 문해는 한 번 됐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오 기술이 바뀌었대. 그럼 또 거기에 또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절차가 바뀌었어. 그럼 가르쳐주고 왜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했구나. 또 참고도 받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분석도 하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가장 전문가일까요? 저는 그게 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개념 설계란 철학이고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거기에 저희 문헌정보학은 그런 절차적인 법, 지식 서비스, 정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 과정에 고객의 문해가 우선해야 한다.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문해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소위 시스템이 부드럽게 돌아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